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5년 전에 이혼을 한 예순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살면서 크게 문제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시댁과 친정은 분위기가 좀 다르긴 했지만 우리 둘이 사는 것이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 친정은 팔남매입니다. 충청도가 본가이고 아버지 홀로 팔남매를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중 맞이입니다. 막내 동생과는 18살 차이가 날 정도로 나이 차이가 큽니다. 저희 어머니는 막내 동생을 낳고 산후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둘째가 막내 동생을 키우다시피 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는 둘째와 넷째가 막내를 키웠습니다. 아버지는 촌에서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으로 농사도 짓고 땅을 빌려주어 연세를 받으면서 저희를 뒷바라지 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고향 지역에 건설 관련해서 출장을 길게 왔다가 우연히 저와 연이 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가 28살 때입니다. 저는 막내가 어리기도 했고 맏딸로 아버지를 옆에서 챙겨줘야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던 터라 타지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진 않았는데 저도 그 사람이 좋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그 사람을 따라 서울로 터로 옮겼습니다. 그래도 우리 팔남매는 참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팔남매이지만 자주 만나서 여행도 가고 자주 고향에 모였어요. 여름 휴가 시즌이 되면 다 같이 모여 계곡에 놀러도 가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다들 시집장가를 가고 막내가 20대 중반에 서울로 취직을 하면서부터 고향에서 혼자 사십니다. 물론 그 지역에 사는 동생들도 있고 멀리 경상도에 사는 남동생도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기에 우리는 자주 아버지를 돌아가면서 찾아뵙고 반찬도 만들어 드리곤 했습니다. 이게 우리 집 분위기예요. 남편은 서울 토박이입니다. 형제는 아주버님과 남편 둘뿐이고 현재 시어머니는 새어머님이십니다. 남편이 초등학생 때 친어머님과 이혼을 하셨고 고등학생 때 지금의 어머님과 재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친어머니와는 왕래를 하지 않고 남편이 다 자란 뒤 지금의 어머님과 살게 된지라 친해질 겨를도 없었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은 독립적이어서 자식들에게 기대지도 않으시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으세요. 가끔 명절에 두 분이 여행을 가신다고 하셔서 시댁에 가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은 사이가 좋지 않아요. 젊었을 때부터 성격이 맞지 않았고 아주버님이 해외 파견 근무를 오래 하고 돌아오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자주 만날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댁에 모임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죠. 아주버님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는 저희 식구만 시부모님을 찾아뵈었고 그마저도 두 분이 스케줄이 있으면 찾아뵙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이 시아버지와 통화하는 건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께서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명절에 한 번씩 가도 음식도 하지 말자고 하셨고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지 명절 분위기만 낸다고 반찬 가게에서 전을 사다 놓곤 하셨어요. 좋게 말하면 편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가족의 정은 없습니다. 손주들이 있지만 그다지 예뻐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편하기만 한 시댁 같은데 왜 이게 이혼 사유가 되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혼을 하고 종종 남편과 다툼의 원인이 저희 친정 식구 모임이었습니다. 남편의 본가는 거의 가지 않는데 저희 집은 모임이 많으니 남편이 갈 때마다 툴툴댔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미안했습니다. 저라도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친정 모임 3번 중에 한 번 정도만 남편이 같이 가고 그 외 나머지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럼 남편은 그 시간에 골프도 가고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며 본인의 시간을 가졌어요. 물론 다른 동생들의 배우자들도 그랬습니다. 다들 시간이 되면 같이 오고 아니면 못 오고 그랬거든요. 대략 명절 연 2회, 아버지 생신, 어버이날, 여름휴가, 연말 이렇게 해서 6회 정도는 다 같이 모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많다고는 생각 못했는데 남편은 휴가도 너희 집 식구들이랑 보내야 하냐며 볼멘 소리를 해 친정에 모임이 잦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다른 부분에선 크게 부딪힐 일이 없었지만 친정 모임에서만은 이따금씩 부딪히니 참 그게 스트레스였어요. 전 시댁과도 가까이 지내며 관계를 맺고 싶어 몇 번을 시도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 플레이를 하는 집안이다 보니 그게 쉽지 않았거든요. 두 분 생신도 어버이날도 두 분이서만 지내겠다고 하시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정말 명절과 아버지 생신, 어버이날에만 남편이 참석하는 것으로 딱 기본만 하는 정도로 다시 조율을 했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굳은 살이 생겨서인지 남편이 한 번씩 불평불만을 쏟아내어도 그냥 그런 것보다 하며 한 귀로 듣고 흘리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 잘 따라다니지도 않습니다. 남편은 명절 이후에는 거의 안 가고요. 사실 어찌 보면 편했어요. 혼자 가서 동생들과 담소도 나누고 아버지를 뵈니 말이에요. 남편이랑 가면 종일 남편 눈치 보이고 신경 쓰느라 더 피곤했거든요. 남편이 싫은 내색을 하는 걸 동생들이 눈치챌세라 그게 더 힘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버지를 도와드리러 아버지 밭에 고구마를 캐러 간다고 하니 남편이 자신도 같이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해서 무슨 일이냐고 하니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시골이 좋다고 하면서 가서 고기도 굽고 장어도 구워 먹자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따라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길에 고기랑 장어도 사서 갔습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살다 살다 남편이 먼저 나서는 이런 날도 다 있고 말이에요. 남편도 나이가 드나 사람 냄새가 그리운가 싶었어요. 남편과 함께 간다고 하니 동생들이 의아하게 생각했고 말이 없던 사위가 아버지 옆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고기 구워주고 하니 아버지도 어색하면서도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이 집의 큰 사위는 자신이니 이제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하면 자신에게 연락을 하라고 처제들도 처남도 자신에게 의지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참 의아하면서도 기분은 좋았네요. 그렇게 그날 저희 친정에 다녀온 이후 남편은 종종 친정에 홍삼을 보내드리고 하면서 부쩍 저희 친정 일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변한 그 이유를 알았네요. 얼마 전에 아버지의 땅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보상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동생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상이 되면 좋지만 안 될 수도 있어서 기다려봐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더라고요. 한 번은 밥 먹으면서 아버지 땅 재개발 이야기를 하는 걸 우연히 들었다며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 일을 알고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재개발이 확정이 되자 남편은 보상받으면 어떻게 나누기로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나눈 적 없다고 하니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거 얄짤없이 팔등본 해야 하는데 왜 그런 생각도 못하고 있냐면서 답답한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남매끼리 그 땅 개발되면 아버지 고향에 집을 새로 짓기로 했어요. 현재 아버지는 50년 된 노후된 집에 살고 있고 집이 작아서 명절에 가면 근처 20분 거리에 사는 넷째네 가서 나눠 자곤 했거든요. 아버지는 필요 없다고 했지만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가족들 별장으로 써도 되고 그 지역에 사는 넷째네가 살아도 되고 나도 나중에 나이 들면 귀촌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보상금 받으면 아버지 집부터 지을 거라고 했더니 말이 끝나게 무섭게 남편이 당신 미쳤어? 혼자 사는 노인네가 집에 왜 필요해? 지금 사는 집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셔도 5년을 더 사실지 당장 내년에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참 보면 당신 형제들은 생각이 없어. 다들 잘 산대? 돈이 넘쳐 흘러나는 집도 아니고 이럴 때 형제들끼리 나눠서 안정적으로 살 생각을 해야지. 없이 살아서 그런가. 아, 왜들 그렇게 돈 욕심이 없어? 그래도 당신이 제일 맏딸이니 당신 말은 들을 거 아니야. 그거 아버님한테 증여해달라고 해.
생전에 안 하면 나중에 문제 돼. 당신이 맏딸이니 당신이 제일 많이 받아야지. 처자랑 처남도 당신이 동생들 키우고 기여한 거에 대해서 별 말은 안 할 거야. 뭐? 혼자 사는 노인네?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무튼 재산을 분명하게 해. 난 당신한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맏딸이기도 하고 동생들에게 엄마 노릇해 왔으니까. 그건 당신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 뭐? 난 아니라고? 왜 이래? 나 이 집 큰 사위야. 그간 당신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해왔는지 다 아는데 모른 척하라고? 그럴 수는 없지. 솔직한 말로 막내랑 당신이랑 똑같이 분배받는다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만해.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내 말이 맞잖아. 나 아버지 돈? 전혀 관심 없어.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힘든 것도 아니고 애들 줄줄이 가르쳐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에 당면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 문제로 동생들과 마찰 일으키고 싶은 생각은 더더욱 없어. 재산 문제는 한 번은 큰 소리가 나는 법이야. 그러니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자. 이성? 정말 웃겨서. 내가 처제들이랑 처남이랑 똑같이 받으려고 처가에 가서 일하고 고기 구운 줄 알아? 뭐? 당신 그것 때문에 갑자기 우리 친정 드나든 거야? 누가 나 달라고 드나들었어? 다 당신한테 더 단단한 명목을 만들어 주려고 그런 거잖아. 당신 똑바로 들어. 나 절대 아버지 재산에 욕심 없어. 나뿐 아니라 동생들도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새로 짓자고 한 거고 아버지 돌아가셔도 누구 하나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 명의로 해서 별장처럼 이용하자고 했다고. 그러니 더 이상 말 보태지 말고 꿈도 꾸지 마. 온순하기만 하던 제가 그렇게 화를 내니 남편이 당황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계속 평생 동생 7명 뒤치다거리만 했잖아. 그것만으로도 당신한테는 권리가 있다니까? 내가 무슨 뒤치다거리를 얼마나 했다고 그래? 내 동생들이 나 챙겨준 게 더 많아. 내가 출산을 하고 힘들었을 때 내 옆에 있어주고 도와준 건 당신이 아니고 내 동생들이었어. 매일 돌아가며 와서 아이들 봐주고 내가 산후 우울증이라도 걸릴까봐 말 걸어주고 즐겁게 해주고 했다고. 2달간 미역국 끓여준 것도 빨래, 반찬, 청소를 해준 것도 다 동생들이었어. 그럼 당신은 내가 그 몸을 해서 직접 다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 집이 그렇게 반짝이도록 관리가 되는데? 애들이랑 있으면서 지쳐하면 콧구멍에 바람을 넣어준 것도 다 동생들이었어. 우리 애들 놀이공원, 수영장? 같이 다닌 것도 다 동생들이었다고. 내 생일, 당신 생일, 아이들 생일 챙겨준 것도 다 내 동생들이야. 우리 생일이라면 케이크라도 보내오고 애들 생일이라면 데리고 가서 장난감도 사주곤 했어. 당신은 내 동생들 한번 챙겨봤니? 하긴 마누라 생일도 안 챙기는데 뭘 바라겠어? 내가 내 동생들을 엄마처럼 했다면 내 동생들은 날 엄마 챙기듯 챙겼어. 그럼에도 내 동생들이 부족해? 그러니 재산을 나만 받아야 한다? 당신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날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 매일 불평불만 뿐이었잖아. 물론 내가 친정에 가자, 뭐 어쩌자 말하지 않으면 당신도 가만히 있긴 했지. 그리고 보니 당신은 당신 혼자만 있으면 편안한 사람인데 나와 아이들을 신경 써야 했고 처가 일에 신경 써야 할 때면 대체 왜 이런 것까지 당신이 해야 하냐고 했었지.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어울려 지내자고 했으니 당신도 참 힘들었겠네. 그래서 말인데 우리 그만 헤어져. 이혼해. 남편의 삶이 그래 왔으니 남편이 정을 못 받고 살았으니 정을 주는 방법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참고 살았어요. 동생들이 형부를 미워해도 너희 형부 불쌍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사랑을 못 받아봐서 그렇다고. 가족의 정을 알게 해주면 된다고 다독이고 다독여서 동생들도 제 형부한테 참 잘했어요. 형부 생일이면 다들 연락을 하고 살갑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거리를 둔 건 남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재산 문제로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더는 그 사람과 같이 못 살겠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이혼? 내가 왜 당신이랑 이혼을 해야 해? 우리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20년 넘게 살아오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 문제로 이혼을 하자고? 당신 너무 속 보이지 않냐? 내가 속이 보인다고? 무슨 속? 지금 돈방석에 앉게 생겼으니 나 같은 거 버리겠다는 거잖아. 사람이 어쩜 그렇게 교만하냐? 혹시 알아? 우리 아버지도 갖고 계신 땅이나 건물이 있을지. 우리가 당신한테 다 말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뭐 그간 숨겨온 거라도 있다는 거야? 아이, 그거야 모르지.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고 난 이번에 이 일로 당신이라는 사람이 본질부터가 매우 삐딱하고 잘못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뿐이야. 나랑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른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겠어? 와, 진짜 미쳐버리겠네. 당신이 이렇게나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이기적? 내가? 그래, 뭐가 되었든 알아서 마음대로 생각해. 당신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달라지지 않는 건 내가 당신이랑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지저분하게 질질 끌고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대는 통에 깔끔하지 못하게 지저분하게 질질 끌어가며 이혼 소송을 하는 통에 겨우 이혼을 했습니다. 참 힘든 시기였어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둘째 딸이 걸렸지만 저의 결정을 응원해 주어서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그게 벌써 5년 전이네요. 그동안 서울에서 딸과 둘이 살다 작년에 딸이 결혼을 하였고 긴 코로나 끝에 지난 봄에 고향집에 3층 집을 지었습니다. 딸이 결혼을 하고 저는 고향집으로 이사를 들어와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2층 집을 할까 하다가 식구가 많아서 3층 집으로 지었네요. 3층은 하늘이 보이는 다락인데 그곳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공간이랍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런 날 꿈꿔본 적이 없다며 꿈만 같은 나날들이라는 아름다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림 같은 집에서 저와 함께 큰딸과 함께 사니 너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이제 동생들도 대부분 자식들 다 키워놓아 주말이면 고기 사들고 놀러 오곤 합니다. 마당에서 고기도 굽고 둘째네가 조카가 결혼을 해 아이를 낳았는데 가까이 살아 한 번씩 손주와 함께 오면 증조 할아버지가 된 아버지는 아직도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내 어머니가 살아 있었으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라고 하십니다. 제가 그때 이혼을 하지 않고 참고 살았으면 이런 행복 없었겠죠? 이혼녀라는 타이틀이 두려워서 그동안 많이 참고 살았는데 그때라도 이혼을 하고 나니 정말 제 삶을 찾은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동생들을 돌보느라 제 삶이 없었고 결혼을 하고는 남편과 아이들을 키우느라 제 삶이 없었는데 요즘은 그리 행복할 수가 없네요. 재개발 보상비로 일부는 집을 지었고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똑같이 8등분 해주셨어요. 그 어느 누구도 더 가지겠다는 소리도 선한 소리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큰 누나가 더 받아야 한다. 장남이 더 가져야 한다. 어머니 손에서 크지 못한 막내를 더 줘야 한다. 이런 일로 시끄러웠다면 시끄러웠겠죠.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 잔 타서 다락에 올라와 문득 하늘을 올려보고 있자니 그날의 저의 이혼은 제 생애에 가장 잘한 선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아버지 말씀대로 어머니께서 살아 계셨으면 우리보다도 아버지가 얼마나 더 행복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제 아버지 나이 90을 바라보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건강히 사셔서 100세까지 가득 채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